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52조 소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분양 신청은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교회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양 신청을 통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 질문을 최근 1년간 한 2번 정도 받아봤는데, 한 번은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다투려는 교회 측으로부터였고, 한 번은 분양 신청 절차를 계획하는 조합으로부터였습니다. 이렇듯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회는 물론 조합 측에게도 중요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 내에 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해당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독립된 단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분양 신청 통지를 어느 주소 장소로 발송해야지 적법한 통지가 되는지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두 쟁점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잘못 처리할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전체가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우선 교회의 단체성 인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법인 사단이라는 일반 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면, 비법인 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둘째, 의사결정 기관, 즉 총회 등이 필요하고, 셋째, 집행기관, 대표자가 필요하고, 넷째, 독자적 재정 재산 관리 절차가 필요하고, 다섯째로는 규약의 존재 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52조 소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근데 종파별로 한번 좀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체성 인정 여부는 종파별 조직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개신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은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개별 교회가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는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회가 독립된 규약을 보유하고 자체적인 의결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재정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대표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요소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개신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그 재산의 귀속 형태는 총유이며 재산의 관리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대표자, 즉 담임 목사가 교인 총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하거나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주교회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천주교회, 그러니까 성당의 경우에는 개별 본당이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재산이 교구 유지 재단에 귀속되어 있고 외부적으로 독립된 재산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기구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주교 개별 본당에 대한 분양 신청 통지는 해당 본당이 아닌 상위 기관 교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공회 교회를 보겠습니다. 성공회 교회는 천주교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개별 교회의 단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이 유직 재단에 귀속되고 주교의 관할 아래 운영되며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천주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개별 성공회 교회는 재정적 자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독립적인 회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성공회 교회는 교인들이 단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회와 닮아 있기도 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보면 천주교회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신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성공회 교회는 당사자 능력에 관한 명시적인 판결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성 판단 시에 확인해 볼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비사업 실무에서 교회의 단체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요소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 독립된 규약, 그러니까 정관이 존재하냐. 두 번째, 자체적인 의결기구, 그러니까 공동의회나 당회 등의 존재가 하고 그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셋째는 재정 회계의
독립적 관리가 되고 있는지, 즉 별도 회계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넷째는 대표자를 자율적으로 임명 선정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단으로부터 독립해서 재산을 소유 관리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여섯 번째로는 보유번호증 보유 여부 등 외부적 독립성 증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분양신청 통지 송달 장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양신청 통지 법적 성격 및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72조 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인가 50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통지는 단체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나눠지겠죠.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즉 독립된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해당 교회가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춘 경우라면 분양신청 통지는 그 교회 자체의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직접 송달하여야 합니다. 상위 기관, 즉 교단의 사무소로 송달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교단의 하부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교회가 독립된 단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교단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경우라면 분양신청 통지는 상위 기관, 즉 교단의 이름으로 또는 상위 기관의 사무소로 송달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개별 교회 자체에 대한 통지만으로 적법한 통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체성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요. 실무상 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체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별 교회와 상위 기관, 즉 교단 양쪽 모두에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교회의 분양 신청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분양 신청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한 경우라면 그 분양 신청은 무효이며 해당 교회는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조합 설립 동의 역시 교인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하며 담임 목사가 단독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무효로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교회 대표자의 동의서 제출 경위, 동의서 제출 전후의 교인들의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의견, 동의서 제출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재반 사정에 비춰서 교인들의 총의가 반영되어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동의를 유효하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에 교회에 대한 처리는 다음의 순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종파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성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겠죠. 세 번째로는 적법한 통지 상대방 및 송달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분양 신청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체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 교회와 상위 기관, 즉 교단 양쪽 모두에 통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평의 본질은 다름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검평법률사무소는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입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바라며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검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